도커 툴박스까지 설치했고요. 켜고 안에서 명령어 몇 개 통해서 뭐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고 뭐뭐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열 때 좀 퀵스타트 터미널 열면 돼요. 이거 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머신 하나 새로 추가된 것까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실행될까요? 윈도우에 이제 툴박스 설치하고 실행했죠. 지금 켜져 있는 것도 윈도우에서 켜져 있고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실행되고 있어요. 끄고 여기서 우클릭하고 닫기에 종료하고 전원 꺼진 거 확인했고 다시 켜려고 할 때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근데 이거 실행 중 나오고요. 그래서 이유는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커는 현재 사용하는 이 퀵스타트 터미널이라는 걸 디폴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CentOS 이거는 가상 머신이죠. 컴퓨터를 가상으로 만들고 요 안에다가 이제 CentOS 설치한 겁니다.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도 알아서 가상 머신 하나 세팅 된 거고요. 이제 켜져야 좀 사용 가능할 거예요. 조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윈도우에서 좀 켜졌지만 윈도우에서 사용 중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 중인 환경은 우리가 디폴트라는 거. 자, 근데 여기 경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경로 보면 어디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도커 툴박스라는 폴더죠. 실제로 윈도우에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보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도커 툴박스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게 아닌데도 경로는 윈도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커 이미지스라고 명령어 입력해봤죠. 그래서 입력하면 현재 돌아가는 이미지의 목록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찾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커 허브에서 엔진X가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 오피셜 붙은 거 쓰면 돼요. 출력된 결과는 이제 실제로 어디지? 도커 허브에 있긴 한데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보는 화면이랑 여기서 보는 화면이랑 목록 똑같습니다. 도커고 리눅스 서버 엔지니어가 잠깐만 다음에 있는 게 오케이고 203 여기랑 좀 정렬이 다른 것 같은데 얘 엔진X 이거 보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엔진X를 다운로드 할 건데
다운로드도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 docker 풀 nginx. 자, 근데 이거 설치하기 전에 먼저 볼 거 있어요. search nginx 오피셜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제 오피셜이 포함된 결과만 보여주죠. 결과에 유닛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nginx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오피셜 있고, 오피셜 맞죠? 윈도우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설치해야 되는 건 nginx죠.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름은 얘고. 설치 명령어는 docker 풀 nginx. 이 nginx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써야 돼요. 다운로드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CentOS에서 사용한 거랑 비교했을 때 PC에 해당하는 포지션이라고 했죠. 이미지는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사용할 PC를 다운로드 한 겁니다. 근데 실제 PC는 아니고 nginx를 사용할 수 있게 PC 한 대를 구성해서 다운로드 했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하나가 있다고 할 때 필요한 서버는 총 최소 3개였고 PC도 그만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결함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전에 형태에서 발전한 거는 실물 컴퓨터 한 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 한 대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화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서버는 동일한 만큼 필요하다고 할 때 각 서버를 PC 한 대처럼 이런 식으로 격리된 공간이 있죠. 격리된 공간 안에서 구현하고 가동할 수 있지만 현실의 PC는 그게 아니죠. 이미지가 이래요. 진짜 PC는 아닌데 진짜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ginx라는 이미지 하나 방금 설치했죠? 풀 nginx. 자, 그러면 새로 생긴 건 nginx를 돌릴 수 있는 PC가 생긴 건데 이 PC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죠. docker run nginx. 자, 그러면 이런 명령어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뭐 밑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 실행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실행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컨테이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상적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뭐죠?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이죠. 그럼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내가 어떤 게임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한 거지 그 게임이 켜지진 않죠. 설치만 된 거죠. 켜면 켜지는 건데 이때 프로그램이 게임이고 프로세스라는 게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실행 중인 게임. 그래서 진짜로 실행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프로그램 중에는 또 크롬 브라우저도 있죠. 크롬을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크롬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성됩니다. 자, 근데 이 크롬이라는 거는 한 번에 여러 개 할 수 있죠. 탭 하나 열 때마다 크롬 새로 설치하나요? 그러면? 아니죠. 그냥 탭만 열면 되죠. 이 탭 여는 거 여러 번 반복 실행 가능하고요.
또 열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추가되고요.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크롬 여기 아니라 100개를 열었다 탭을 그러면 프로세스가 100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이미지고요. 프로세스가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실행 전까지는 이제 격리된 가상의 공간인데 실행시키면 컨테이너가 돼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개념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이 엔진엑스 다운로드 한 거 여기서 켤 수 있을까요? 여러 개? 그 개념이 좀 모호하죠. 엔진엑스를 좀 스타트 했을 때 실행했는데 또 한 번 스타트하면 켜져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푸티에서 엔진엑스 켰을 때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근데 또 켜져 있는 거 확인했고 또 스타트 눌렀을 때 스테이터스 누르면 어쨌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도커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도커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 실행 가능합니다. 자, 엔진엑스라는 이런 이미지를 받으면 이걸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효율성 뛰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PC 한 대에서 웹서버를 돌리기 위해 엔진엑스를 설치했는데 이 엔진엑스를 여러 개 실행하면 엔진엑스에 대한 프로세스가 여러 개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거 멈춰 있죠? 컨트롤 C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커 PS 프로세서 확인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해보면 돌고 있어요. 엔진엑스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엑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이미지 이름이 엔진엑스고 이 커맨드 얘는 무시해도 되고요. 언제 만들어졌냐? 4분 전에. 이거 스테이터스는 이게 업이 원머까지 라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80 포트죠. 80 포트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웹서버의 기본 포트는 80이니까 80으로 잡은 거고. 네, 그러면 엔진엑스 실행하는 거 한 번 더 해보죠.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실행 가능합니다. 이대로 쓰려고 한다면 문제 있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포트 중복되니까. 그래서 80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 못해요. 그래서 사용할 때 포트를 바꾸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켜는 거 2번 다 했다. 이것도 해야 돼요. 두 번째 켠 거를 두고 첫 번째 킨 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 아이디에 각각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컨테이너 네임이고 여기가 컨테이너 아이디예요. 그래서 숫자랑 알파벳 조합이 컨테이너 아이디 벤츠네요. 이게 컨테이너 네임,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 여기 포지션 있죠? 각각 이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컨테이너 아이디, 컨테이너 네임스. 자, 그러면 꺼볼 건데 네임이랑 이런 게 왜 이렇게 정해졌냐면 실행시킬 때 그 컨테이너 이름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정해준 겁니다. 아이디도 무작위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꺼볼 건데
ID 두 자리, 앞에서 두 자리, D2네요. 이거는 저랑 다 달라요. 이렇게 앞에서 두 자리 쓰면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스탑. 자, 도커 스탑은 컨테이너 실행을 중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컨테이너 두 개 돌고 있죠? 두 개 돌고 있는데 이렇게 포트가 중복되면 문제 생기니까 하나를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도커 스탑 여기에 컨테이너 아이디나 컨테이너 이름을 쓰면 돼요. 저는 아이디 식별 가능한 부분까지 썼고요. 대신에 이제 뭐 여기 밑에 또 하나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삭제하려는 거랑 좀 이름이 여기까지 겹칩니다. 그러면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식별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 식별 가능한 수준까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쓰면 되는데 보통 두 자리 씁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이제 실행 중지했고 다시 도커 ps 해보면 첫 번째 것 종료돼 있고 두 번째 것만 남아있죠. 이게 컨테이너의 실행과 종료입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실행했으니까 접속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뭐 웰컴 투 엔진엑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일단은 IP 알아야겠죠. 그러면 IP 알면 되니까 뭐 IP ADDR 해야겠다. 안됩니다. 자, command not found래요. 이딴 명령어는 찾을 수 없대요. 자, 도커는 웹서버를 돌리고 있는데 자,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웹서버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돌아가는 것도 지울게요. 아무것도 없죠? 자, 다시 실행할게요. 자, 도커 런. 자, 이제 실행할 때 옵션 줄 수 있어요. 자, P라는 옵션을 줄 겁니다. 하이픈 P. 8020에 80 포트. 그 다음에 엔진X. 자, 제가 P라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 자, 어떤 옵션일까요? 이런 옵션을 넣을 거야 라는 건데 얘는 이제 포트죠. 포트 포워딩 관련된 설정입니다. 다시 빠져나오고 PS 해보면 보이세요? 8020에 80으로 그래서 호스트 IP 0.0.0에 8020에서 80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포트 포워딩 설정됐으니까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127.0.0.1 하고 8020이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포트 포워딩 했는데 왜 안될까요? 리눅스의 경우 방화벽 이슈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일단 버추얼박스에서 이 CentOS 말고 디폴트 머신의 설정을 건드려야 됩니다. 자,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설정에 네트워크에 고급의 포트 포워딩이 있습니다. 자, 건드린 적 없는데 게스트 포트 22인 하나 설정되어 있죠. 생성되어 있죠. 얘는 SSH 원격 접속 기본 포트에 포트 포워딩 되어 있는 겁니다.
규칙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름은 뭐 HTT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IP는 0.0.0, 호스트 포트는 이제 8020이죠. 그리고 도커 내부에 있는 80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8020 쓰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했던 방식 그대로죠. 근데 여기 뒤쪽이 다릅니다. 게스트 IP 비워 놓을 거고, 게스트 포트를 8020으로 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확인 2번에,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보면 엔진X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까지 띄우는 동안 명령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일단 우리가 처음에 run 엔진X였죠. 엔진X 이미지 실행, 이미지 이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run p 8020에서 80 엔진X 포트 포워딩이죠. 이거 수업 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따로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8020 포트로 간 다음에 80으로 가고, 포트 포워딩 하고 나서 엔진X 이미지 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도커 PS는 현재 실행 중인 이미지 리스트. 그래서 실행 중인 이미지가 컨테이너죠. 그 다음에 도커 스타트, 여기에 컨테이너 ID 또는 컨테이너 이름, 해당 컨테이너 중지. 자, 근데 스탑하는 거에도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컨테이너가 하던 일 종료할 때까지 대기해줘요. 자비를 베풉니다. 죽이기 전에.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 돌아가고 있죠? 이거를 도커 스타트까지 똑같은데 kill이라고 씁니다. kill.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ID 앞에서 2개, 잠깐. 자, 그런 다음에 도커 ps 종료됐죠? 자, 근데 이 key를 쓰면 어떤 거냐면, 이 해당 컨테이너가 하고 있는 그 작업 있죠? 그 작업, 어떤 작업도 이제 기다리지 않고 즉각 중지합니다. 근데 이제 스탑만 쓰면은 좀 진행 중인 작업을 마친 후에 컨테이너를 중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아하게 중지시킨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지시켰으니까 내가 중지했던 컨테이너의 기록도 남아 있을 거예요. 다시 실행하고, 자, 내가 중지했던 컨테이너의 기록 보는 거 A라는 옵션을 주면 돼요. 어때요? 이 스테이터스 보면 엑시트 보이죠? 실행 중인 컨테이너랑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지했던 이 컨테이너의 기록 삭제도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도커
rm f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앞자리 2개 쓰면 되는데 여기는 1d 1d랑 또 d 여러 개 한번 삭제해볼까요? 되는지. 네, 여러 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지우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흔적까지.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엔진엑스 한번 실행시키고 위에 거 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총 4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컨테이너를 좀 한 번에 지우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도커 rm f 달러 도커 ps aq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없죠? 모든 컨테이너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고. 도커 킬 했죠? 스탑 킬. 자, 근데 얘는 좀 다르다. 기다리지 않고 컨테이너 강제 종료. 그 다음에 도커 rm f 컨테이너 해당 컨테이너 중지, 해당 컨테이너 흔적까지 삭제. 해당은 지우죠. 컨테이너 흔적까지 삭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뭘까요? 도커 rmi. 일단은 rm이 뭔지는 알죠? 리무브예요. 거기에 i가 붙었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remove 이미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엔진X만 있죠? 그럼 엔진X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미지 확인은 이렇게 하면 돼요. 도커 이미지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엔진X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니지, 이미지스가 아니라 엔진X죠. 자, 그러면 이제 엔진X 지웠으니까 확인해보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미지를 지웠으니까 없는데 런 하려고 하면은 없다고 나오고 뭐 실행도 못하겠죠. 지금까지 뭐 배운 걸로 생각해보면. 자, 근데 없는 상태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unable to find image nginx 나오고 얘가 지 맘대로 갑자기 다운로드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직 다운로드 중인가?
빠져나오고요. 도커 ps 해보면 돌아가고 있죠. 엔진X. 그리고 이미지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명 얘는 이미지 삭제. 그러면 이미지 삭제까지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달러에 도커 이미지스 AQ. 일단 지금은 엔진X 하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지 있는 거 일단 한꺼번에 이제 삭제하려면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2개 있습니다. HTTPD랑 엔진X.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삭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기 전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스탑 해주고요.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이미지 한 번에 삭제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RMIF 달러 이미지스 -AQ. 그러면 이제 뭐 딜리티드 하면서 뭐 뒤에 있는 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SHA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Secured 해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특정 문자가 이런 숫자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삭제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삭제됐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PS였나? 잠깐만. 이게 이미지 삭제했으니까 이미지를 확인해봐야죠. 이미지 없습니다. 한 번에 둘 다 지워요. 이미지와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컨테이너는 이미지라는 게 생겼을 때 이미지라는 게 실행됐다. 그럼 그게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는 애초에 없다가 필요하다 그럼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 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걸 실행해야 이런 컨테이너가 생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하나의 PC를 격리된 공간이라고 표현했죠. 격리된 공간이 생기려면 이미지를 실행해서 컨테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런을 했다. 이러면 이제 이미지가 있던 게 좀 격리된 공간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설치한 이미지만 다루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왜 좋냐? 우리가 사용하는 웹서버나 DB 서버 같은 거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윈도우스랑 맥이죠. 얘네 둘이 각 운영체제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뭐 리눅스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OS에서 잘 안 돌아가는데도 쓰려고 한다. 성능 저하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도커를 쓰려는 이유는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똑같이 적용해 볼 거예요. 내가 어떤 웹서버를 돌리는데 얘는 리눅스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좀 구려요. 근데 도커를 여기에다가 설치했어요. 도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하나의 리눅스의 환경처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해당 컨테이너는 최적화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DB 서버를 설치할 건데 얘는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뭐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고 또 컨테이너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실행된 이미지는 윈도우처럼 최적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가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사용할 필요 없이 각각 프로그램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컨테이너를 잘 연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무리 없이 얘네 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세팅해주면 돼요. 그게 도커입니다. 그래서 도커가 좋은 거예요.